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은 짧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웃어라. 통찰의 시간. 지은이는 신수정, 발행은 알투스입니다. 우리는 철학, 인문, 자기계발, 명상 등 수많은 책이나 선인들의 말씀들을 모두 기억하거나 삶의 지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신수정 작가는 10여 년간 엄선한 채 500여 권의 핵심 내용과 저자의 경험 및 지혜를 융합하여 간결하면서도 행동하게 하는 555개의 통찰의 글을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책은 통찰, 배움, 행동, 성공, 리딩, 행복, 6가지 주제의 555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짧고 간결하며 핵심만 담아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읽기 편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원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주제나 목차 중 아무 것이나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555개의 문장 중 한두 개라도 자신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어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행동하여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찰은 특별한 사람들만 읽고 영향력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글이든 영상이든 기록하고 배움을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냥 쓰고 짧게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자신만의 통찰이 하나씩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통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짧은 문장에서 내뿜는 기운과 감동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큰 깨달음이 되었을 때 자신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통찰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룰을 깨라. 신속하게 용서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웃어라. 그리고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말라.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겨우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 돈은 많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 학문이나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 타인의 삶이나 세상에 기여하고 변화를 가져온 사람 등이 아닐까?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낙인 찍히는 것도 나쁘지만 스스로 자기가 바보라고 믿는 것은 더 해롭다고 한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평생 수치심을 가지고 살 가능성이 높다고. 모욕감,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치심이라고 한다. 주위의 비난, 책망 등을 이기지 못하면 어느새 나는 바보다, 사랑받지 못한다, 형편없다, 초라하다, 가치없다 등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이 수치심은 사람을 고립과 단절로 이끌고 극도에 달하면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끈다고 한다. 브레네 브라운에 의하면 수치심에 빠진 상대를 구해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은 1.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2.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3.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다. 4.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수치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공감이라고.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 나쁜 말은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바보 아냐. 공감과 연민을 혼동하기 쉽다고 한다. 후자는 수치심을 더 강화한다고. 연민은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나 나는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만 징징대. 공감은 상대편으로 가는 것이며 연민은 선을 그은 것이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중 8구는 이후 후회하게 된다. 공감 깨기. 누군가 수치, 고난, 고통 등의 사건을 당한 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누군가는 너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잘 이겨냈어 식으로 답하는 것을 공감 깨기라고 한다. 그 말에는 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더 상처를 준다. 큰 폭력이나 상처를 받고 온 친구나 가족에게 너보다 더 심하게 당한 영희도 잘 참고 견뎠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공감도 문제 해결도 안 되는 응답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식으로 조언한다. 특히 나를 포함한 남자들. 어떤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감성을 소모하는 경우 번아웃 신드롬에 걸린다고. 높은 자리에 오른 자체로는 내가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고생에 대해 내는 보상받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술이나 성에 빠지기 쉽다고. 책 읽기, 산책, 영화, 대화 등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열심히 살고 목표를 강하게 추구하며 성공의 위치에 오를수록 마음에 더 치유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글을 읽으니 충격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느린 쾌락인 산책, 여행, 독서, 대화 등으로 뇌를 달래지 않으면 빠른 쾌락인 술, 성, 도박 등에 빠질 수 있다. 교통수단을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감이 된다. 정해진 루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기차 같은 인생,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버스 같은 인생, 다양한 길을 가는 택시 같은 인생, 자가용 같은 인생, 다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직원이 내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질문했다. 답은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많은 걱정거리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니 사라졌고 일어났어도 잊혀졌다. 잘못된 선택 같았지만 결국 좋은 면도 있었다. 2등의 불행.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동메달 획득 선수들은 다들 감격하는데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다들 침울한 것을 보면 맞는 것 같다. 걱정을 버리기.
우리 생각의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며 쓸데없는 걱정의 90%는 어제 했던 걱정이라 한다. 감사함에 대한 기록이 행복의 비법.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하리라는 통념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역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고 이러면 더 재미있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성취하는 것은 잠시 행복하기는 하지만 지속력이 없다고 한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도 행복은 잠시요. 연봉이 상승해도 기쁨은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삶을 택하라. 바로 지금. 지금 일은 지겹고 불행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돈 많이 벌게 될 거고 10년 후엔 때려치우고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불행히도 중간에 죽기라도 한다면 10년 후엔 정말 행복할까?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 바로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고 한다. 매일 감사한 것을 기록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미래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삶을 찾으라고 한다. 순간순간의 행복. 심리실험 결과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하고 더 만족하고 더 긍정적이라고 한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실험에 의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쓰는 돈의 액수와 행복도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한다. 큰 돈을 쓴다고 더 행복하지 않는다. 작은 돈이라도 남을 위해 쓸 때 나도 그도 행복해진다. 인간이 장수함에 따라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현상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들었다. 그러나 테드에서 한 심리학자의 강연은 큰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행복해지고 관대해지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의 효과.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버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2배의 연봉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 직전 딸과 나눈 전화 내용은 인생을 사는데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할리우드는 정말 위험하다.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였다고 한다. 결혼을 신중히 하고 명예와 인기를 조심하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 가면을 벗어 던지라. 겸손 가면이란 것이 있다. 겸손 가면이란 자신이 능력 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실패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 낮춰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면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분들은 자신이 충분한 강점이 있는데도 부족하다 여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가면이라고 한다. 겸손 가면을 벗어던지시라. 당신들은 충분히 유능하다. 당신이 그 가면을 쓰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동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들이 권력을 차지하며 당신들을 지배할 것이다. 열정과 직업. 열정이란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미친 듯이 사랑이나 종교나 일에 빠진 분들은 열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꿈도 열정도 없다.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음악가가 될 필요도,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꼭 선수가 될 필요도 없으리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는 것이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 어려움에 처했던 한 가족이 아픈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외로운 것이 힘들다는 말을 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으리라. 진실과 빛. 나는 승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겸손과 비굴.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하고 약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굴이라 부른다는 말이 있다. 겸손이란 성공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덕목인 경우가 많다. 나이 들면 후회하는 일. 나이 드신 분들이 후회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읽었다. 1.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할 걸. 더 기뻐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2. 더 도전하고 더 시도해 볼 걸. 3.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더 기억할 것을 남길 걸. 사랑, 열정, 에너지. 사랑, 열정,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은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기운을 전염시킨다.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진리. 1.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며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 2. 걱정은 걱정일 뿐이다. 걱정은 머릿속의 생각과 감정일 뿐 자신을 해치는 실체가 아니다. 3.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머릿속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과거는 실제가 아니다. 뚜벅이의 행복. 걸어다니면 차를 타고 다닐 때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 작은 카페, 빵집, 세탁소, 금은방, 부동산, 문구점,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게 된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한 지인이 찾아와서 말했다.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사업도 어려웠고 직원들도 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뛰었고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에 없었던 기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절실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니체의 말을 인용해 주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때로 시련과 고난이 인간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가지 않는 한 마음을 굳게 먹고 냉정하게 현실을 대처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한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고 인생이건만 빠르게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다. 대충 보내면 나이가 든 후 분명 후회할 텐데.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시간인 것 같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아무리 부자여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렵다. 행복을 만드는 것들. 많은 연구팀에 의하면 돈과 성공이 행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1. 감사, 사랑, 희망적 미래에 대해 글로 일기 등을 쓰는 것. 2. 자주 웃는 것. 3. 물건 대신 경험을 사는 것. 4. 타인을 돕는 것. 경험을 사는 것.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 스마트폰, 핸드백 등의 물건을 사는 것과 맛있는 식사, 콘서트, 여행 등의 경험을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행복을 줄까? 결과는 단기적, 장기적 행복 모두 후자가 훨씬 컸다고 한다. 물건은 점점 낡아지지만 경험은 여전히 기쁨을 준다. 면역 체계.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 한계를 돌파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 극복은 예방접종처럼 강한 면역 체계를 가져오는 것 같다. 특히 젊었을 때의 시련, 고통, 모험은 평생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욕심과 행복.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해도 하루에 3끼 넘게 먹기 힘들고 100세 이상 살기 힘들다. 칼에 찔리면 피 흘리고 넘어지면 깨지는 것도 동일하다. 황금옷을 입는다고 더 따뜻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돈, 명예, 권력 중 2가지를 가진 분들은 종종 언론에서 접한다. 그러나 3가지를 모두 가진 분들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듯하다. 감정에 관하여. 감정은 죄가 없다. 감정을 소중히 여겨라. 감정을 떨쳐버리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인정하라.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분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 오히려 감정을 억제하면 문제가 생긴다. 슬플 때 울지 않고 화낼 때 억누르면 병이 생긴다. 그러나 감정과 감정적은 다르다. 감정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확대해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의도적인 현상이다. 느긋함과 낙관. 정치인들이 의외로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는 느긋함과 낙관이라 한다.
정치인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기업인, 스포츠인, 연예인보다 확실히 많은 것 같다. 그때그때 풀기.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면 큰 신뢰의 벽도 뚫을 수 있으니 자주 소통하고 자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쌓아두는 성격을 가진 주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 사소한 오해에 상처받을 수 있음을 요즘 깨닫는다. 얼마 전 어떤 후배에게서 몇 년 전 내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어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들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이혜령 씨는 죽음이 가까워오자 솔직하게 이런 말도 하셨다. 나는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셨지만 그 시대의 전형적인 한국 남성들 같이 사랑을 주고 받는 데는 서투셨다. 그의 딸은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다. 그의 딸은 생전에 이런 글을 썼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 돌아섰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서재에 숨어 들어가 술을 마셨다. 작가, 교수, 논설위원 등 3개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살며 늘 바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그 팔에 매달려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한 아버지는 밥 좀 먹자면서 나를 밀쳐냈다. 그는 딸의 사후 후회하며 이런 편지를 쓰셨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네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2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주름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따님과 하늘에서 다시 만나셔서 마음껏 포옹하시길. 담요를 불태워라. 예전에 동물농장이란 프로를 보았는데 한 강아지가 나왔다. 불행히도 그 강아지를 아껴주던 주인이 죽었다. 그 이후 그 강아지는 주인이 항상 앉아있던 담요 위에서만 웅크리고 앉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그 주인의 부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소용없었다. 벨소리가 나면 잠시 쫓아나갔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때 전문가가 나타나 도움을 주어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전문가는 과감히 그 담요를 불태웠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꾸며주었다. 그러자 강아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담요는 무엇인가? 느림의 미아. 자전거를 천천히 모는 것이 빨리 모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행복을 미루지 말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정명석 변호사가 나온다. 그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후 변화를 보인다. 평소라면 일에만 빠져 있던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될 제주도 출장도 자원하며 스포츠카도 타본다. 우리는 자꾸 행복을 미룬다. 시간이 많이 나면 이것 해야지. 돈 벌면 이거 해야지. 퇴임하면 남는 게 시간일 텐데 그때 해야지. 돈 벌어서 효도해야지. 이런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어느새 나이가 들거나 아이가 훌쩍 크거나 부모님은 돌아가시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다. 잘 생각해보면 돈 벌면 하고 싶다는 것 중 많은 것을 지금 할 수도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티켓을 끊고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예약을 하자. 뵙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금 찾아가자. 멋진 스토리. 라디오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밀려나 퇴직하게 되어서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상담을 했는데 상담자가 이제 당신은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라고 격려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면 정말 멋진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일에서 의미 찾기. 연봉이 높고 회사에 각종 훌륭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몸이 아프고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던 직장인들을 치료하며 의문이 들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공통점은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다. 아깝고 소중한 인생. 하루하루를 불평하고 지겨워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소중하다. 내가 사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으며 하루하루 적극적이고 즐겁게 살자. 감사의 힘. 감사는 행복을 이루는 첩경이라 한다. 어떤 분은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정말 좋은 실행 같다. 매일 감사한 거, 행복한 것을 한 줄이라도 기록할 수 있다면 행복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엄청난 행복 에너지를 얻을 것이 분명하다. 소망하는 방법.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면 얻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도 아닌데 나는 부자야라고 외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든다고 이보다는 나는 부자가 되는 중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긍정어 쓰기. 뭐뭐가 싫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면 부정어의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긍정이 가득해진다고 한다. 돈이 없어보다는 부자가 될 거야. 살찌기 싫어보다는 날씬하고 싶어. 걱정 마라보다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위의 에너지를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고 한다. 기쁨에 에너지를 쏟으면
기쁜 일들이 보이고 슬픔에 빠지면 슬픈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다. 가난해서요, 돈이 없어서, 별로야, 재수없어, 짜증나, 피곤해 등의 말은 가난을 부르며 행복해, 고마워요, 좋은데, 잘 됐군요, 축하해요, 난 운이 좋아 라는 말은 풍요를 부른다고 한다.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 그리고 밝은 말, 행복해. 대충 살아도 괜찮다. 완벽해야 해, 틀리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돼, 1등 해야 돼. 삶은 자신의 삶을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한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왔다.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 남들의 눈에 따라 살려 하지 말고 때로 대충대충 살아도 빈둥거려도 좋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다들 뒤에 나약함이 숨어 있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거나 가난했던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 돈에 집착하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을 보상받고자 분투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훌륭한 성공 뒤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적지 않았다. 위선도 있다. 추종하면 실망한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다 유사하다. 다들 비슷한 욕망 속에 있고 비슷한 감정을 겪는다. 능력과 성취 뒤에는 그 크기만한 그림자들이 되게 뒤에 있다. 그러므로 남들의 겉모습과 비교하여 자신을 틀리게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며 온전하다. 내가 게으르다고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게 아니다. 역으로 돼지가 근면 성실한다고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온전하다. 이것이 당당할 이유다. 약할 때 강하다.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취약성을 없애려 하거나 피하거나 무시할 때, 남들 앞에서 가식을 가장할 때 좋은 관계, 사랑, 행복이 따를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이 제일 감명 깊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충분하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 위성이 아닌 빛나는 별. 나는 위성이 아닌 빛나는 별이다. 남들 주위를 돌면서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며 남들이 가진 비, 인정, 사랑을 얻어가려는 삶은 그만둔다. 스스로 빛나는 별로 산다. 당당함과 긍정. 다산 정약용이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한다. 너희들이 주인의 아들이라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이 얼마나 행복이냐.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 당당함과 긍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라. 세옹지마. 어떤 벌어진 사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과거는 과거다. 나쁜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도 있으려니 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되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오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게 인생이니라. 단지 행운이 부족한 어떤 이에게는 밤이 좀 길고 행운이 많은 어떤 이에게는 낮이 좀 길 뿐이다.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을 오래 남기려면 히스 형제는 순간의 힘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
어느 기간의 행복도에 대한 기억은 그 기간의 행복의 평균값이 아니라 몇 가지 순간의 값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1년 내내 즐거웠지만 연말에 기대했던 승진 실패 소식을 들었다면 그의 직장 생활 행복도는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도 불행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주 즐겁고 감동받은 순간이나 아주 고통받고 트라우마 같은 순간의 값이 그날 또는 그 기간의 행복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깜짝 놀랄 이벤트를 가끔씩 해주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깨어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통찰의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